중학교에서 공부 잘하던 녀석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으악 하고 망가지는 경우 꽤 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사실 성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평균 대비 아이가 어느 정도 하고 있구나, 평균보다 꽤 높은 걸 보니 뭐 상위에 해당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 정도만 하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실제적으로 점수와 성적이 쭉 나오잖아요. 중학교 때 꽤 잘하던 녀석이고 올 A 받았던 녀석인데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영 맥을 못 추는 경우, 무슨 이유일까요? 오늘은 중학교에서 잘했던 아이들이 고등학교에서 폭망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전에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들어보는 고등학교에서도 망하지 않고 공부 잘하는 법,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폭망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뭐니 해도 중학교 때 공부 방법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때 공부 방법이라 함은 첫 번째 양치기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특히 수학 한 단원을 배우면 어떻게 하죠? 개념 응용 심화해서 결국 3권에서 4권까지 문제를 풀 거예요. 시간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면서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자기만의 혼자 풀이 방법을 연구하고 몰두하고 시간을 들이는 게 중요한데요. 고등학교에 가면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뭔가 효율적으로 방법을 연구해서 고등학교에 맞는 방법으로 휘리릭 전환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못하는 친구들이 폭망하게 됩니다. 고등학교의 공부는 양치기가 아니고 무엇이냐?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모든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개념을 얼마나 확실하게 알고 있느냐입니다. 양치기를 해서 문제만 많이 풀어본 아이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에서 필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중학교에서도 개념에 대한 문제를 내면요 많이 헷갈려 한다고요. 그래서 저 아는 선생님이 과학 선생님이신데 고등학교식으로 문제를 냈대요. 중간고사 문제를 내면서 정확하게 개념을 알면 답이 보이는 답지 하나, 나머지는 전혀 다른 답지를 냈는데요. 아이들이 야단이 났다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문제를 본 적이 없는 거죠.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어렵게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하고 야단이 났다는데요. 선생님이 볼 때는 그렇게 쉬울 수가 없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정확히 개념만 알면 그것만 맞고 나머지는 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오답이었다고 하거든요. 아이들은 그런 식의 문제풀이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정확하게 개념을 아는 것보다 양치기, 학원에서 계속해서 문제 풀고 여러 학습지로 문제 푸는 것만 익숙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에서 와르르 무너졌다는 건데요. 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공부는 정확하게 개념을 아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해요. 고등학교에 가면 바꿔야 될 공부법이 있다면 교과서와 선생님이 나눠주는 유인물, 프린트, 기출문제를 활용하라입니다. 교과서를 여러 번 읽으면서 기본적인 개념을 익혀가고요. 선생님이 나눠주는 프린트에 있는 기본 개념들을 백지 개념 테스트를 해도 무난할 정도로 읽고 또 읽고 반복하면서 자기 개념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백지 개념 테스트가 수학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요. 국영수 사과에서도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것은 그만큼 익혀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그것을 줄줄줄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개념을 익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기출문제를 활용해서 그 문제들을 반복해서 풀어보는 겁니다. 기출문제라는 게 뭐죠? 그 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꼭 빼어야 될 개념이 들어가는 게 기출문제입니다. 매년 새로운 방식의 문제를 제출하라고 하지만 절대 빠질 수 없는 기출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계속해서 기출문제를 풀리는 거거든요. 그 단원에서는 그 핵심 개념을 모르고서는 배웠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핵심 개념을 가지고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변형해 가면서 문제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다 보면 이 단원에서 핵심 개념이 뭐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EBS를 활용해서 기출문제를 보시면 좋습니다. 아이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프린트를 통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알아낸 다음 기출문제에서 정말 내가 생각한 개념, 이해한 개념이 맞는지를 연습해서 계속 풀어보다 보면 성적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걸 모르고요. 중학교에서 했던 방식대로 계속 문제집만 돌려가면서 푸는 거예요. 문제집만 많이 풀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고등학교 문제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그 개념에 대한 인식이 바르게 선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사교육에서는 계속해서 문제 푸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중학교에서부터 연습이 되어가지고 올라온 아이들은 고등학교에서도 공부 방법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학교에서부터도 그런 식으로 교과서를 읽고 개념을 정리해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원에서는 엄마가 보고 있기 때문인지 성적 때문인지 뭔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문제집을 풀면 공부를 많이 시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집을 많이 풀리는데 정작
개념에 대한 걸 풀리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선행을 나간다고 해서 몇 학기씩 쭉쭉 나가지만 현행에서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현행의 시험을 봤을 때 100점을 맞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많지 않습니다. 3번 돌렸네, 4번 돌렸네, 한 학기 과정을 여러 번 돌렸다라는 것을 자랑할 게 아니라 거기에서 정확한 개념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판단하는 식으로 공부를 해가야 고등학교에서도 탄탄하게 흔들리지 않는 성적을 가져간다는 거죠. 고등학교에서 중요한 흔들리지 않는 공부 방법은요, 2번째, 공부 시간이 부족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순공 시간 아이들 얼마나 될까요? 학원에 갔다 오면 난 공부했어 라고 생각하고요. 학원에서 내준 숙제를 풀면 난 공부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동적인 공부만으로는 순공 시간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스스로 개념으로 이 부분에서 알고 모르는 게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혼공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아이들 혼공 시간이 얼마나 확보가 되나요? 학원에서 중학교만 올라가도 2시간, 3시간씩 매일 공부를 하고 오잖아요. 아이들이 혼자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가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서 공부를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숙제 이만큼 내주죠. 집에 와서 정말 밤늦게까지 그 숙제하느라 시달리는 거예요. 그 숙제가 내 것이 되느냐? 물론 된다면 너무너무 좋고 감사하죠. 그러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나 뭘 배워야겠다 해서 인강하나를 신청해요. 인강하나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정말 이거 너무너무 배우고 싶은데 하고 인강을 딱 틀어요. 거기에서 있는 것들을 받아 적고 거기서 해보라는 거를 합니다. 그러면 대뜸 어떤 생각이 들죠? 하기 싫다. 머리에 안 들어와. 이런 생각 먼저 들잖아요. 그렇죠. 자기 의지로 인강을 신청하고 수업을 듣는데도 제대로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경험 누구나 있을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이들이 자기가 스스로 계획해서 내가 이 부분을 모르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해서 채워지는 부분은 그나마 조금 더 나은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 수동적으로 끌어가서 하는 공부만 계속하다 보면 내가 채워야 될 것을 스스로 하는 만족감도 없고요. 그냥 끌려가듯 하기 때문에 공부의 재미도 못 느끼는 거죠.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로 점점점 올라갈수록 꼭 필요한 것이 절대적인 공부 시간의 확보인데 그 중에서도 자기가 혼자서 공부하고 계획하고 나를 점검하는 시간은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은 학원에 끌려가서 너무 많은 학원을 다니느라 그런 공부를 못하는 경향이 있죠. 중학교 3학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뭐가 가장 힘들어? 라고 물어봤더니 학원에 가야 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학원이 다녀서 효과가 있어?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겠지만 엄마가 다니라고 하니까 다니고. 그런데 학교에서 4시 반, 5시까지 있다가 학원에 가는 생활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가기 싫은 곳에 데려다 놨어요. 공부 효율이 얼마나 오를까요? 학원에 가서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학원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나 스스로 계획해서 혹은 내가 필요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확보해 주는지 필요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안 하니까 억지로 시킬 수밖에 없죠 라고 하실 텐데요. 이게 선두가 바뀐 거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처음에는 그랬을 수 있어요. 학원이 딱 잡아주고 하라는 만큼 하면서 아이가 공부해가는 습관 늘릴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는 오래 습관이 되다 보면 스스로 혼자서는 할 줄 모르는 아이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쓸데없는 활동들은 줄이고 시간을 쳐내내면서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에 가서는 절대적으로 혼자 공부하고 익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 상위권 아이들은 계속해서 학원을 다니는 것보다 부족한 부분에 가서 그 단원만 배우고 온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유가 뭘까요? 나의 순공 시간, 혼공 시간을 채우기 위한 거거든요. 내 머리에 집어넣어야지 누군가 계속해서 강제로 말만 한다고 해서 그게 내 머리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중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공부 방법을 통해서 나한테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암기인지 이해인지 그 중에서도 어떤 방법을 활용하는 게 좋은지 플래너는 나한테 맞는지 플래너는 어떻게 쓰는 게 나한테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시행착오를 통해서 계속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고등학교에서도 내 스스로 내 머리에 잘 들어가는 방법을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학원에 쭉 이끌려만 가다 보면 내가 필요한 방법 그거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학원에서는 일괄적으로 공부를 시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쳐내고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연습법을 익혀서 고등학교에 올라가야 고등학교에서도 지치지 않고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왕 하는 공부 재미있게 하면 좋겠고 거기에서 아이가 효능감을 얻고 행복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려면 방법을 찾아줘야 될 텐데 아이들이 이런 방법을 활용한다면 고등학교에서도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넘어서서 대학교, 평생을 살면서도 나의 방법을 찾아내고 시행착오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능력이죠. 그런 능력을 아이한테 키워줘야 돼요. 심리학에서는 그럽니다. 아이를 가장 바보로 키우는 방법은 아이의 고민을 부모가 대신해 주는 거라고요. 우리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공부하잖아요. 아이한테 그 방법을 알려주면 엄마 말은 특히 듣지를 않습니다. 나도 다 알아.
그러나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스스로 그 방법을 익혀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느껴야만 움직이는 아이들인데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연습을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시켜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고등학교에서도 힘을 얻어서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배워서 알려주는 고등학교에도 성적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하는 방법 2가지였습니다. 이 방법들을 중학교 1학년부터 차근차근 연습시키셔서요.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중학탐구 생활입니다.